아이가 둘만 되어도 다자녀 혜택을 받는 세상입니다. 그래도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나라가 우리나라인데요. 그런데 한 집에 사는 아들만 9, 그리고 이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이미 자라서 독립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집의 엄마는 어떻게 하루를 사나 궁금하시죠? 새터민 청소년 그룹홈 가족의 총각 엄마 김태훈 제랄드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룹홈 가족 어떤 곳인가요? 예, 저희 집은 북에서 온 청소년들이 네. 저랑 같이 한 가족으로 한 집에서 같이 네. 먹고 자고 사는 집. 그냥 일반적인 가정입니다. 네. 네네. 자,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9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같이 사는 아이들은 다 남자 아이들인가요? 네, 다 남자입니다. 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이들 나이가? 예, 대부분 청소년이고요. 네.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있습니다. 한창 사춘기인 친구들일 텐데 남자만 또 열이라고 하니 네. 이 남자들만 사는 가족의 분위기는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보통 일반적인 가정들도 보면은 다 각자의 분위기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구성원이 조금 색다를 뿐이지 일반적인 가정이랑 크게 다를 바는 없고요. 근데 좀 남자들만 있다 보니까 조금은 약간 좀 이렇게 에너지가 좀 다른 집에 비해서 좀 이렇게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대표님을 삼촌이라고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네. 삼촌은 네. 하루를 어떻게 보통 보내시는 편인가요? 보통 아침 5시 50분 혹은 늦으면 6시 그때 일어나서 밥하다가 아이들 이제 고등학생 순서로 깨워요. 고등학생 순서, 왜냐면 학교 등교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생부터 깨워서 보내고 그 다음에 중학생 깨워서 밥 먹이고. 근데 저희 집 위치가 중학교는 이렇게 좀 약간 거리가 가는 길이 좀 등교길이 불편해요. 그래서 중학생은 제가 아침에 태워다 주고 다시 와서 그럼 이제 집 정리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네네. 그러면 고등학생 몇 명, 중학생 몇 명? 지금 중학생은 1명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 6명. 예. 그리고 대학생이 2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춘기 남자아이들 운동하면 네. 땀에 먼지에 벗어나는 빨래량도 장난이 아닐 것 같고 맞죠. 집안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것을 다 대표님 혼자 감당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네. 또 이 정도의 대가족이면 마치 군대처럼 어떤 규칙이 있어서 좀 일사불란하게 돌아가야 좀 집안을 돌보는 데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모든 집안일은 제가 다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제가 이제 외부 일을 할 때는 저와 같이 일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네. 그 선생님들이 이제 좀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퇴근하고 없고 저하고 아이들만 있을 때는 주로 제가 하는데 또 이제 좀 양이 많은 날, 예를 들면은 빨래가 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날은 좀 같이 걷자, 뭐 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잘 도와줘. 근데 도와달라고 말을 해야지. 솔직히 말하면 도와달라고 말을 해야 도와주지. 아이들이 제가 막 일을 한다고 삼촌 힘들겠다.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해서 이렇게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아이들은 사실은 네. 없어요. 근데 네. 그게 난 하기 싫어가 아니라 그냥 보통 애들이 그래요. 뭐 그렇죠. 눈앞에 보인 눈이, 문화에서. 예, 네. 눈앞에 보인 어떤 일거리 뭐 이런 게 네. 일로 안 보이는 거지 그냥. 네. 예. 그렇지만 얘들아 도와줘 이것 좀 해줘라고 하면요 하기 싫어 뭐 있지 않고 와가지고 또 우르르 와서 그래도. 같이 도와주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집안일 중에서 뭐가 제일 힘드세요? 제일 힘든 거 장 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어.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설거지, 빨래, 뭐 청소 뭐 이런 것들은 크게 힘든 건 없어요. 크게 힘든 거 없고 귀찮은 일인 거지 네네. 힘든 건 없는데 진짜 힘든 거 딱 하나 꼽으라면은 저는 그냥 무조건 장 보는 거예요. 장 보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엄마들도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장 보는 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우선 저희 집은 식구가 많으니까 장을 보는 양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양이 굉장히 주기가 빨라요. 뭐 이틀에 한 번, 일주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해야 되지만 좀 많이 해야 되는 날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요 수준이 아니고 네. 한 2, 3일에 한 번씩 많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장 보러 가서 이제 막 장을 봐서 카트기에 실어서 계산대에 올려서 다시 또 카트기에 실어서 또 장바구니에 담아서 또 차에 실어서 집에 도착하면 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올려서 또 냉장고에 정리해야 되지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네. 네. 근데
장보는 이 육체적인 어려움과 또 더불어서 아, 오늘은 뭘 먹지? 내일은 그렇죠. 뭘 먹지? 막 네. 이 고민이 너무 좀 힘들어요. 일반 주부들이 하는 고민을 똑같이 지금 네, 하시고 맞아요. 아이들이 또 9명이면 입맛도 다 다르고 취향도 달라서 뭐 불평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해요. 하는데 불평하면은 제가 뭐라고 해요. 그럼 나 안 해! 막 저도 같이 그러긴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입이 짧은 아이들 있지만 까탈스럽진 않아요. 그건 제가 감사한 일이죠. 네. 그래서 이거 잘 해주면은 늘 맛있다 하면서 잘 먹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와 달리 좀 손맛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잘 네. 한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독립해서 자립한 아이들도 보면 삼촌 밥 먹고 싶어서 온 아이들도 있고 또 어느 좀 여우같이 자기 살림을 잘 네. 챙기는 아이들은 와서 반찬 챙겨가기도 하고 예,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대표님께서는 결혼을 아직 안 하신 총각이라고 네네. 들었습니다. 네네. 처음에 어떻게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 하게 됐는지 그 사연이 굉장히 네, 궁금하네요. 많은 시청자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북에서 온 아이들과 함께 그 멘토 멘티 역할을 하는 봉사단체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활동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게 언제 때 일인가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2004년이었어요. 꽤 오래됐네요.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만났는데 그때 이제 어떤 게 뭐 정보가 없었어요. 그냥 뭐 사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다. 뭐 요 정도의 그냥 정보만 있었고 북에서 온 아이들인지는 몰랐어요. 딱 가서 만났는데 북한에서 온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깜짝 놀랐던 거는 아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북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라는 그 저희 무지에 깜짝 네. 놀랐어요. 사실 저는 북에서 오면 뭐 뉴스나 방송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마다 뭐 몇만 명씩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많이 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의미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무지함에 깜짝 놀랐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봉사활동을 하다가 어느 한 아이가 혼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랑 하룻밤을 같이 자게 됐죠. 그 하룻밤이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네네 그냥 그 아이가 혼자 있으니까 하루만 같이 자재요. 그래서 그래 그럼 오늘 하루만 같이 자자 해가지고 집에 전화했죠. 엄마 저 자고 내일 들어갈게요. 근데 그 내일이 지금까지 오게 돼서 이렇게 지금까지 20년째 살고 있어요. 네. 그때 그 아이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네. 그 나이에 정말 가족을 같이 내려온 건가요? 혼자 내려온 건가요? 그 아이는 엄마랑 같이 왔는데 이제 막 브로커비와 막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엄마가 지방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랑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엄마의 상황도 좀 그랬었고 해서 저도 막 엄마한테 말은 했죠. 어머니가 오셔야 된다 했는데 어머니의 사정이 지금 못 오는 사정이었고 그럼 엄마가 올 때까지만 내가 그럼 있어줄까? 뭐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었죠.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네. 몰랐었죠. 그 초등학교 4학년 북한에서 온 아이가 얼마나 그동안에 마음고생이 많았을 거고 힘들고 속상하고 그런 걸 다 얘기를 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내가 이 옆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냥 그랬어요. 그냥 지금 이 아이를 두고 혼자 가는 거는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막 허락을 안 했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때 막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랑 그래서 지금 그 아이가 벌써 이제 30살이 됐습니다. 와. 네. 아니 그런데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대표님 결혼도 안 하시고 정말 수도자처럼 이 일에 헌신하는 거는 또 다른 어떤 부르심이 사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뭐 더군다나 뭐 가족들도 반대하셨을 것 같고. 예, 제가 이제 그 아이랑 살기 시작하면서 한 2년간은 가족과는 연락을 못했어요. 부모님 안 보시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 아이랑 둘이 그냥 살면서, 근데 살다 보니까 둘이 자연스럽게 어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해서 지금은 이제 가족의 형태를 이루게 된 거고요. 그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네. 알고 오게 된 건가요? 네네, 막 사람들이 소개해주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시작했을 때 나이는 어떻게? 그때 제가 29이었어요. 네. 야, 29, 20대 청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지금 제 나이인데요. 네. 근데 저도 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아니었고, 네. 그냥 이 아이 잠깐 옆에만 있어주자라는 마음으로 그냥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됐어요. 네네. 지금까지 총 거쳐간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이들과 이제 자립을 한 아이들 다 합쳐서 25이었나 6이었나 그 정도 돼요. 그럼 보통 올 때 이렇게 혼자서 오는 경우에 대표님과 연결이 되나요?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셨어요? 보통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은 한국에 오면은 그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조사가 끝나면 통일부 산에 하나원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어요. 그 하나원이라는 교육기관에서 3개월 동안 어떤 뭐 의료 서비스라든지 여러 행정 사회의 실정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뭐 이런 거 배우겠죠. 그런 기본적인 교육들 뭐 이런 서비스들을 다 받고 나서 이제 사회에 나오게 되는데 부모나 보호자 이제 가족끼리 같이 동반한 탈북민들은 같이 이제 집을 받고 이제 임대 아파트를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데 혼자 넘어온 미성년자 아이들은 그 아이가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하나원에서 그럼 저희 집으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있는데 받아줄 수 있냐? 그러면은 저희 집이 이제 여유가 되면은 네 저희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집에 오게 되고 저희랑 이제 저와 이제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특별한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 이제 남한에 와서 적응하기도 쉽지 않고 또 가족도 그리워하고 할 텐데 대표님이 특별히 아이들한테 신경을 써서 해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선 아이가 처음에 오면요, 저는 그냥 재미나게 저희끼리 하는 얘기인데, 이제 떼국물부터 좀 벗기자. 떼국물부터 좀 벗자 해가지고, 아이들이 뭐 갖고 있는 소품들, 아이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고 다 이해를 시키고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이렇게 지금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속옷부터 양말, 옷까지 다 사요. 다 새로 사서 입히고. 왜냐면 아이들에게 또 패션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이렇게 흠잡을 게 있으면은 또 아이들 사이에서 어떤 왕따의 또 소재가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때 맞춰서 아이에게 아이 개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옷들도 잘 사주고요. 그 다음에 머리도 또 미용실 가서 머리도 새로 하고. 또 최신 스타일로. 네네네. 막 너무 유행을 찾지는 않고요. 뭐 그래서 어쨌든 아이에게 잘 개성에 맞는 것들을 잘 차려서 입혀줘서 어떤 이제 외모적으로도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꽤 많잖아요. 사실은 그 아이가 영유아부터 해서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성장 주기에 맞는 어떤 이렇게 발달적인 자극들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 중에서는 교육적인 자극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서 아이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체능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많이 학원 이런 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화관도 가고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경험들은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여행도 많이 가고 있어요. 사실 아이들이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어디도 가고 해서 본다는 거는 사실은 이 아이가 거길 보고 왔다 어떤 감정적인 그 영향도 있겠지만은 이 아이가 거기에 갖는 어떤 이렇게 추억 그다음에 그 시기에 나 이런 행복한 감정을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행을 기회만 되면 여행을 가려고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이들에게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대표님 말씀 드리니까 이게 육아 전문 서적에 나올 만한 내용들인데 그래요? 그걸 어디서 배우셨는지 아니면 그냥 자연적으로 터득을 하셨는지 살다 보니까 그냥 필요하겠더라고요. 필요하면 찾아보고 이 연령대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뭔가. 네, 그 필요함이 아이들의 말에서 말에서 다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해줘가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대구 갈까 하면은 아이 입에서 대구는 어디야? 바다야? 라고 해요. 사실은 대구를 안 갔어도 한국 아이들은 대구 하면 바다가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래 직접 가자. 가서 보여주자 해서 그렇게 직접 많이 여행을 다녀서 보여주려고 해요. 네. 뭐 우리가 흔히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어쨌든 한국에 와서 적응을 하면서 아이들이 금방 뭐 이렇게 배우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탈북민이라는 게 티가 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면은 불편하고 차별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외모에서는 티가 나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처음에 오면은 제가 아까 말했던 떼국물 잡을 때 근데 이 말도 좀 그런가요? 자꾸 떼라고 얘기해서. 괜찮습니다. 다 이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네네. 그래서 외모적인 거 뭐 그렇게 티가 나지는 않는데. 이제 아직은 사투리를 한 번에 고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예, 학교를 가면 이제 사투리를 하게 되고, 그럼 애들이 야, 너 서울말 아닌 것 같아. 너 고향이 어디야? 너 어디서 전화 왔어?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아이들한테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연습을 시켜요. 사실대로 얘기해라. 그거 하나도 험잡을 거 없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사실대로 얘기하게 하고 말할 때 표정 관리만 잘하면 된다. 뭔가 이게 너의 약점인 것처럼 나 사실 북한에서 왔어 막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직감적으로 모두가 이게 얘의 약점이구나 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나 북한에서 왔어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잘 한번 얘기해봐라. 해봐. 그래서 그런 거 한 몇 번 연습을 시켜요. 그럼 아이들이 또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크게 막 아이들이 뭐 좀 이렇게 탈북자라에서 뭔가 이렇게 좀 그 학교 사회에서 좀 이렇게 저희 사는 지역에서 뭔가 이렇게 크게 피해를 입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지금 제가 보내고 있는 아이들 학교가 다 사립이에요. 사립을 보낸 이유가 학교는 사실 선생님들이 3년, 5년 주기로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주기에 맞춰서 아이들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는 선생님들이 담임이 바뀌고 다른 선생님이 오면서 얘 북한에서 왔어요. 북한에서 왔어요. 막 이 꼬리표가 자꾸 아이들에게도 스트레스이고 하다 보니까는 사립을 보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사립을 보내면 선생님들이 10년이 지나도 선생님들은 안 변해요. 예,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은 다니는 학교는 말단 선생님부터 교장 선생님까지 그리고 행정실 선생님들까지 우리 아이들이 북한에서 왔다라는 걸 다 아시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안아줘야 되는지 모두가 다 준비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은 좀 편안하게 이 학교를 잘 다니고 있어요. 졸업한 형들 덕분에. 그렇죠. 그리고 형들이 너무나 잘 건강하게 잘 다녀줬고 해서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다니는 아이들한테 나 니네 형 선생님이었어 담임이었어 몇 년 전에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혀 문제가 없어서 또 공감대가 더 형성이 되고 좋겠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크게 지금은 그렇게 뭐 탈북자라해서 뭐 이렇게 겪는 어려움이 아직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쩌면 상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흉터로 남게 하지 않으려는 대표님의 노력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극성 엄마가 되셨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셨길래? 학교에서? 아직까지 이 기록은 깨지지 않았는데 북한 이탈 청소년으로는 최초로 일반 학교에서 아이들의 직접 투표로 뽑힌 정교 학생회장 출신이 있어요. 저희 집에는요. 진짜 아이들이 추천을 했고 정교 학생들이 직접 투표로 해서 뽑힌 아이가 바로 저희 집 아이예요. 그래서 그 기록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그 아이 때문에 당연직으로 그 아이의 학부모다 보니까는 당연직으로 정교 학부모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정교 학부모 회장이 됐고 그래서 1년 동안 그 아이도 학생회장 역할을 열심히 했었고 저 역시도 질세라 나도 학부모 회장 열심히 해야겠다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학부모 회장이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년 동안 학교를 수시로 수시로 가야 되는데 어떤 일들이 예를 들면요. 그 학교에는 급식실이 있고 급식 모니터링을 엄마들이 와서 해야 돼요. 아침마다 7시에 가가지고 들어오는 식자재 다 검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엄마들도 해야 돼요. 거기 영양관리사분도 하셔야 되지만 엄마들도 해야 돼요. 그런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그 순번을 짜야 돼요. 그럼 그 순번을 짜는 거 여기저기 학년별로 전화 돌려가지고 엄마들 다 모집해서 나와서. 순번 짜야 되죠. 그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조 감독을 해야 돼요.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 앞에서 선생님이 보고 계시지만 뒤에서 또 학부모가 각 반별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 엄마들 1교시부터 3교시까지 수업이다 하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 다 각 반에 1교시, 2교시, 3교시 누가 들어갈 건지 다 엄마들한테 전화 돌려서 그것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학교폭력위원회 다 구성해야 되죠. 그다음에 교복선정위원회 구성해야 되죠. 도서선별위원회 구성해야 되죠. 할 일 진짜 많거든요. 월급 줘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너무 할 일이 많은데 월급 받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봉사니까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다 학부모 회장과 그다음에 그 나머지 간부들이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학교에서는 좀 걱정을 하신 거예요. 저 총각이 학부모 회장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걱정을 하셨는데 저 아이의 담임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힘을 많이 주셨어요. 저는 삼촌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여서 그러니까 그래 나 한번 제대로 해봐 하면서 속으로 막 이렇게 잘해보자라고 저 스스로 계속 주문을 걸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운영위원도 좀 해달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도 지금 학교 운영위원도 하고 있고요. 계속 틈날 때마다 제가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극성마진이란 표현보다는 이 아이가 집에서도 온전하게 잘 사랑받고 관심받고 있구나, 일반 과정과 다르지 않구나를 학교에 보이기 위해서 좀 이런 일들을 해요. 그래야 선생님들도 이 아이들에게 편견 없이 봐주시고, 그다음에 예, 그리고 또 선생님의 편견이 없이 또 아이를 사랑하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아이들 사이에서도 그 아이는 적어도 왕따는 당하지는 않아요. 왕따가 뭐예요? 우리 삼촌이 운영위원이고 네, 자랑스럽게 학교 다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일 기분이 좋았던 게 우리 아이가 학부모 회장이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회장이니까 학교 길을 들고 그 아이가 입장을 하는 거예요. 회장이니까. 정기 학생회장이니까. 네네. 입장을 하면 그 옆에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같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 학부모 회장이 같이 옆에서 같이 이렇게 입장을 해요. 그때 되게 좀 뿌듯했어요. 내가 뭐 된 것 같고. 자, 그러면 그렇게 애지중지 품어서 키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많이 궁금한데 화면을 보면서 아이를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나오는 화면에 주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저 아이는 어떤 사진인가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사진은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에요. 1학년. 뭐 그다음에 이 아이가 바이올린하고 피아노를 잘해요. 그래서 저 모습은 지금 6학년 때 찍은 모습인데요. 예, 지금 이제 이 아이가 고1이에요, 현재는요. 고1 네. 다음 화면은 제가 처음에 산 아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연히 만나서. 그 아이가 바로 저 하룡이라는 친구인데, 저 첫 번째 사진이요. 이거 안에 위에 뭐라고 하죠? 넌닝구라고 하냐? 속옷만 입고 있는 게 처음 초창기의 모습이에요. 그다음 이제 떼국물을 저렇게 벗기고, 저거 이제 고3 때 찍은 사진인데요. 저 아이가 고3 때 상 받은 건가요? 네, 그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 대회에서 저 아이가 대상을 받았어요. 대상을 받아 장관상까지 받게 됐고, 그다음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세계 청소년 봉사 대회에 한국 대표로 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지금 현재 이제 고3이에요. 고3이고 중학교 1학년 때 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와서 지금까지 저는 이제 6년째 살아가고 있는 친구인데,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그 정교 학생 회장이 이 친구예요. 진범이. 네네. 그리고 진범이의 첫 생일상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생일상을 받아본 게 전날이었어요. 그럼 그 가족 집에서 애들 초대해서 그 당시 저랑 같이 살던 아이들의 모습이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 친구 이제 금성이, 준성이라는 아이들이고, 저희 애도 이제 준우도 있고 호빈이라는 친구 있는데, 지금 여기 준우는 중학생이고 나머지는 고등학생이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다 이제 청년이 된 자립을 한 친구들인데요. 그래서 원일이라는 친구하고 진범이라는 친구는 지금 강원도 철원에 있는 최북단에 위치한 오픈더문이라는 카페를 지금 운영 중이고요. 네. 그래서 원일이는 음식을 담당하고 있고, 진범이는 음료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억철이라는 친구도, 이 친구도 자립을 한 친구예요. 지금 안동병원에서 지금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것도 이제 예전인데, 요 중에 지금 맨 앞에 있는 친구가 그 제가 아까 말한 정교 학생회장 그 친구인데, 바다를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럼 바다 가자 해가지고 바로 부산 가서 바다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게 태종대 앞에서 이렇게 유람선 타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강원도 원통에서 그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직접 실제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팀을 나눠가지고 총3 서바이벌을 한 거였는데, 끝나고 나서 다들 이제 막 땀에 쩔어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이게 이제 강원도 철원에서, 저게 철원 평야예요. 그 저 뒤가 이제 북한인데, 북한을 바라보고 이제 절을 하는 모습이에요. 차례는 서울에서 지내는데 성묘를 못 가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성묘를 못 가니까 이렇게 저희가 철원까지 가서, 철원한 소이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저렇게 간단하게 성묘 대신 이렇게 고향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추석과 설날에는 이렇게 아이들 차례를 지내는데, 저 웬만한 종갓집 며느리보다 더 빡센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면 9분을 모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부모님, 엄마 아빠가 다 9분이 돌아가셔가지고 9분의 차례상을 다 차려요. 예, 그래가지고 매년 이렇게 2번씩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도 저는 하고 나면 되게 뿌듯해요. 뭔가 아이들한테 뭔가를 되게 많이 해준 것 같은 느낌이라서. 대단하세요.
예,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가족 사진을 찍은 건데요. 그 여성가족부에서 세상의 모든 가족이라는 캠페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족도 여러 형태의 가족들이 있다. 뭐 혈연 관계가 아닌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뭉친 이런 가족들이 있다라는 것, 이렇게 저희가 선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족 사진을 찍게 됐어요. 이게 지하철 광고 있잖아요. 그 문 들어가기 전 네네. 광고, 거기 광고에 저희 그 5호선 라인에 저희 가족 사진 이렇게 찍힌 거예요. 이 가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해주시기 위해서 여행을 다닌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그 태국에도 봉사활동을 다녔다. 최근은 아니고요. 네. 코로나 훨씬 이전에 이제 가고 말았는데 저랑 아이들이랑 좀 이렇게 우리도 봉사활동 같은 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했고 우연한 기회에 저희가 태국까지 갈 수 있는 예, 어떤 선이 닿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태국으로 보내주고 거기서 봉사활동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단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태국을 세 번 정도 가서 그 태국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했었었죠. 네. 네네. 봉사활동 어떤 걸 가면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거기가 뭐냐면 태국의 소수민들이 사는 마을이었어요. 거기 소수민들은 대부분 그 주민번호가 아예 없는, 그러니까는 거기 뭐라고 하죠? 주민번호가 없다라는 거 전체 인구에 잡히지 않은 소수민들이 사는 네네.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 정비 사업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갔는데 그 마을에서 왜 애들이 왔어요? 해서 처음에는 좀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기 놀러 오는 곳이 아닌데 왜 애들이 왔냐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그 마을 주민들 표정이 다 바뀐 거예요. 왜냐면 이 아이들이긴 하지만 일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네. 한 명이 성인 10명의 일을 다 뚝딱뚝딱 하는 거예요. 막 시멘트 믹싱 해가지고 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진흙으로 이렇게 막 뭉쳐서 벼와 진흙을 섞어가지고 말려서 구운 다음에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고 하는 이 일들을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설명해줘야지 여기 성인들도 겨우 할까 말까인데 이 아이들은 그냥 이거 재료를 보더니 이거 뭐 하는 건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도 놀란 거예요. 네. 그래서 야, 너희들 이거 어떻게 잘하는가? 북한에서 다 해봤대요. 그래서 그때 되게 좀 멋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그림도 그려서 전시회를 했다고 들었는데. 예, 맞아요. 저희가 제가 미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림을 좀 그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림이란 게 우리가 어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말들이 사실은 말 말고도 여러 가지의 창구를 통해서 전달을 할 수 있잖아요. 뭐 네. 글이며 뭐 표정이며 네. 뭐 이렇게 노래도 있고요. 네. 하지만 그림도 또 다른 나의 어떤 표현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자. 근데 이왕이면 너희들이 이 그림이 너희들이 어떤 이렇게 우리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스펙이 한 줄 올라갈 수 있게 판을 벌릴 자신이 있으니 한번 해볼래? 라고 해서 아이들이 하겠다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시회를 지금까지 총 4회를 했어요. 4회를 해서 계속 했고 아이들은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은 작가라는 타이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래서 했고 그래서 올해도 저희 10월 말쯤에 유화전을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자립해서 나간 형들이랑 네. 같이 함께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2011년에 그 가족이 사단법인으로 해서 그 우리들의 성장 이야기를 네. 만드셨다고 하는데 법인을 설립한 이유가 뭔지? 제가 이제 아이들이랑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도 이제 자신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우리 집 안에서는 저와 아이들이 별 문제 없이 잘 살아갔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니까 또다시 처음으로 막 처음 겪는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탈북민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아이,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이 아이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저도 이 아이에게 서포트해야 되고 힘이 되어야 되고 응원해야 되는 위치가 달라지고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은 같이 함께 이 아이에서 늘 옆에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이 아이가 힘들 때 와서 기댈 수 있는 어떤 내적인 힘도 키우고 좀 같이 함께 지지해줄 어떤 모습도 이 집 밖에 사회에서 좀 보여줘야겠다라는 마음에서 저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집에서 이제 자립한 청년들과 또 그 밖에 북한이 탈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좀 일 좀 하자. 더 큰 일이라기보다 좀 더 다양한 일들을 하자 해가지고 법인을 만들게 됐어요. 법인을 만들게 됐고 그래서 그 법인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저희 총각엄마 TV라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유튜브는 별건 아니에요. 저와 아이들이 사는 모습을 가끔씩 제가 공개를 하거든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예쁜 아이들이구나. 우리가 다를 게 없구나. 구성원이 좀 다를 뿐이지 일반 가정과 다를 게 없네. 이런 것들을 어떤 편견들을 깨기 위해서 네. 그 유튜브 공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어떤 토크 콘서트 같이 이렇게 어떤 통일에 대한 북한 이탈주민의 인식 개선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어떤 뭐 거대 담론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문화적인 코드가 베이스가 돼서 같이 함께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라는 것들을 어떤 수다의 형식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이런 일들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술 전시회도 사실은 저희 이제 법인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네. 그런데 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옮겨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저희 집이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저도 사실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사를 해야 돼요. 네. 이사를 해야 되는데 늘 그러니까 그 동안은 참 그때마다 참 저희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신 감사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도 어느 개인의 후원자가 그 빈 집이 있으니 이 집에서 10년 동안 무상으로 저희 살게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살게 됐는데 그게 10년이 이제 이번 7월인 거예요. 근데 저도 염치가 있는지라 이렇게 더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그분도 이 집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를 기다려 주려고 그 전부터 이미 지금 월세에 살고 계신 거예요. 이제 7월이 되면 저희 들어오려고. 네.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어떤 그러니까 신발 옷처럼 이렇게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식구도 많고. 네네. 그래서 이 집을 계속 이제 고민하고 작년부터 계속 고민했어요. 어떻게 집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어느 한 수도에서는 집 때문에 모금을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 모금하면 우리가 같이 좀 도와주겠다라고 연락이 오신 곳이 있는데 아직 모금은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또 다른 수도에서는 그 광구장 신부님하고 사무국의 신부님이 두 분이서 저희 집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주시겠대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도 사실 만났는데 만나서 이 집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해보자. 그리고 당신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나도 안다. 그래서 나도 함께 옆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 집 주인한테 또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두 분이서 도와주시고 하려고 한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만 연장해 줄 수 있냐라고 하니까 그분이 또 11월까지 또 연장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11월까지 또 연장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11월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부님 두 분이서, 그러니까 신부님과 수사님이 두 분이서 좀 이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방법을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어서 어떻게 좀 하자고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잘 해결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삼촌의 시간이 항상 그곳에 멈춰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독립해서 사회로 나아가는 아이들이 있으면 또 새롭게 인연을 맺는 아이들이 또 들어오니까 항상 멈춘 듯이 언제나 그 자리에 정말 엄마 아빠 역할을 하는 삼촌으로서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님 건강 정말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따라다니면서 밥도 챙겨주셔야 하고 여기저기 또 데리고 다니셔야 하고 학교도 쫓아다니셔야 하니까요. 네, 건강하시고 그래서 아이들과도 더 좋은 추억 만들면서 행복한 가정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기를 빌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촌 안녕, 생일 축하해. 우리가 이렇게 다 편지 쓰고 선물까지 준비한 걸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 삼촌이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 길을 가면서 항상 즐거운 마음이 들길 기도할게. 뛰어드는 거야 내일을 향해 내 꿈을 봐 가슴 펴고 세상 향해 달려보는 거야 내 맘 열고서 날개 펼치듯 두 팔 벌려 열망하는 꿈을 향해 날아 내 곁엔 가족들과 친구들과
힘되어 주시는 주님도 계시는데 뭘 그리 두려워하니 내일을 향한 오늘 너의 젊음은 고귀한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할 보석과 같은 것 내일을 향해 내 꿈을 봐 가슴 펴고 세상 향해 달려보는 거야 내 맘 열고서 날개 펼치듯 두 팔 벌려 열망하는 꿈을 향해